체온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면역력 떨어진 주범이에요. 여름이고 축제, 워터밤이잖아요. 축제에서 어쨌든 물은 막고 있고 계속해서 몸은 이제 덥다 춥다 하면은 제 손에 있다면 네. 조금 도움이 될까요? 아, 그럼요. 과학의 틀을 와장창 깨버린다 과장창.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학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찬 남자 과장창의 MC 유영호입니다. 와,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졌습니다. 여름이 덥긴 하지만 또 이 축제와 휴가의 계절이 여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뜨거운 날씨 더 건강하게 잘 놀기 위한 방법, 우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혜인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혜인입니다. 선생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체감하시죠? 요즘 여름이 너무 덥다는 거를. 네, 갈수록 해마다 더워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이 여름을 조금 보다 헬시하게 잘 보내는 비법이 좀 있으세요? 비법이요? 네. 사실 우리가 겨울보다 건강관리에 더 소홀한 계절이 여름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되게 옷차림도 되게 가벼워지고 활동도 많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꽁꽁 싸매고 면역 걱정하는 이런 겨울보다 더 건강 관리를 안 하게 되는 계절인 것 같거든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여름에 감기 환자가 더 많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더운 데와 추운 데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생활이 되게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세포가 에너지를 그 체온에 맞춰야 되니까 엄청 에너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포 에너지가 고갈되는 현상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너무 처진다든지 우리가 뭐 더위 먹었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세포 에너지가 떨어졌다라고 보거든요. 의학적으로는. 여름에는 특히나 그런 일이 많고, 저는 또 실내에서만 생활하다 보니까 너무 에너지가 좀 떨어질 때가 많아서 영양제를 평소에 챙겨 먹긴 하지만 그중에 비타민 B 그리고 코엔자임 Q10 코엔자임 Q10이요. 이라는 영양소가 세포 에너지를 이제 잘 끌어올리는 데 되게 중요한 애들이라서 여름에는 좀 그런 거를 잘 챙겨 먹으려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여름엔 이렇게 에어컨 밑에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체온이 계속 이제 떨어진단 말이죠. 예. 근데 체온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면역력 떨어진 주범이에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부터는 에어컨 쐬면서도 진료실에는 항상 따뜻한 물 하루 종일 마십니다. 따뜻한 물을 계속 마시다 보면은 되게 몸이 이제 온도가 안정되면서 되게 좋은 기분이 들어요. 역시 네. 기습으로 그냥 질문을 해도 정말 전문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당황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게 여름이고 축제, 사실 이 두 개의 키워드를 합치면 요즘 대한민국에서는 사실 워터밤이잖아요. 네, 저도 가봤습니다. 워터- 네. 네. 워터밤 어떠셨나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한번 좀 궁금해서 가봤는데 네네네. 모르겠어요. 저도 약간 30대 중반쯤에 갔었기 때문에 막 그 젊은 열기에 완전히 녹아들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아서 그냥 저 구석쯤에 있었습니다를 되게 전문적이게 말씀하시네요. 듣다가 저도 모르게 홀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보통 그렇게 노는 거잖아요. 뭐 물총 쏘고. 네. 그때 합쳐서. 네, 맞아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덥고 춥고의 반복이잖아요. 맞아요. 그 세포 에너지가 계속 쓰다 보면은 네. 안 좋게만 흘러가긴 하겠네요.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확장되는, 그 더우면 혈관이 확장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추웠다 반복하면은 혈관이 확 이제 수축하면서 음. 사실 혈압이 되게 널뛰기를 하게 돼요. 어. 그러면 우리 몸은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자율신경이 얘네들을 계속 조절을 해주니까 얘네가 과부하가 막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장에도 무리도 가고 그러면 면역 기능도 순간적으로 쭉 떨어지게 되고 그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네. 특히 평상시에 좀 혈압이나 이런 심장에 대한 질환이 있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갑자기 막 이명이 생기거나 어지럽거나 이런 것들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워터밤이라는 축제에서 어쨌든 물은 막고 있고 계속해서 몸은 이제 덥다 춥다 하면은 네. 그때 선생님처럼 제 손에 따뜻한 음료가 있다면 네. 조금 도움이 될까요? 아, 그럼요. 내부적으로 온도를 미온수로 높여주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돼요. 겉으로 이제 막 뜨거운 거 이런 것을 대는 것보다 속에서부터 심부 온도를 올려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야, 여러분들은 워터밤에서 꼭 따뜻한 티를 사 마시기를 굉장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사실 워터밤을 가거나 여름 축제 같은 데 가면은 보통 복장을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의사 선생님께서 추천하시는 그 워터밤 추천 룩이 혹시 있으실까요?
이제 축제니까 워터밤이니까 굉장히 이제는 노출도 사실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축제인데 우리가 더우면은 많이 벗을수록 시원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입으면 덥다고. 근데 사실 직사광선에 피부가 그대로 노출되면은 체온 조절을 해주는 중간자가 없으니까 급격하게 체온이 이제 상승했다가 그리고 일광 어떤 화상만 더 입기 쉬워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느 정도는 이렇게 몸을 감싸주는 게 훨씬 더 쾌적한 몸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래시가드 같은 맞아요. 수영복. 요즘에 근데 보니까 그 스포츠 의류가 되게 좋아져가지고 네. 이제 헐렁한 그냥 이렇게 티셔츠인데 래시가드인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남성분들은 래시가드 같은 그런 재질의 어떤 얇은 티셔츠, 반팔이라도 이런 거 하나를 갖고 계시다가 좀 입었다 벗었다 해도 좋을 것 같고 또 린넨 같은 소재의 어떤 셔츠 같은 것들을 갖고 다니면서 허리에 묶기도 하고 입기도 하고 하면서 체온을 잘 조절하면서 입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 우리 선생님께서는 워터밤을 갔다고 하셨잖아요. 네. 혹시 그때 건강을 챙기셨나요? 아니면 건강을 챙기지 않으셨을까요? 그때는 그냥 노는 것만 챙겼어요. 그리고 또 제가 궁금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단순히 워터밤처럼 어떤 더운 축제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래봬도 러닝을 좀 뜁니다. 네. 근데 이 한여름에 러닝 전문가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반바지 입지 마세요. 왜 반바지 입어요? 이게 오히려 안 좋습니다. 네. 근데 혹시 이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어떤 일부분일까요? 그러니까 뭔가 더운 이런 거에 오히려 조금 이렇게 가리는 게 낫다. 근데 정말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게 네. 반바지 입을 때랑 긴 바지 입을 때 차이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핏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컨디션 또는 뭐 이렇게 더운 날 또는 네. 근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긴 바지를 입으면 네. 답답하고 반바지를 입으면 뜨거워요. 어떤 게 더 나으셨어요? 차라리 뜨거운 게 낫긴 했었어요. 네. 그렇게 러닝하는 그런 전문가분들도 말하는 이유는 햇빛이나 공기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야 돼서 그런 거랑 또 체온을 보호해야 되는 것.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되게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스포츠용 그 레깅스 네. 같은 것들 그 땀 배출이 되게 원활하게 잘 되는 그런 것들은 사실 운동에 더 최적화가 되어 있으니까 습관만 잘 들면 훨씬 더 그 운동에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소재가 이렇게 몸을 근육을 잡아주니까 운동의 효율을 높이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근데 전 또 그게 궁금한 게 워터밤이 일단은 진행이 되면 옷이 싹 젖잖아요. 네. 워터밤이 아니더라도 그 수영장 저녁에만 보면 가끔 좀비인가 싶은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이게 입술색이 너무 보라색이라서 네네. 저체온증을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나요? 그쵸. 한여름이라도 이렇게 옷이 젖어 있을 때는 바람에 마르면서 굉장히 체온을 빠르게 뺏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여름이라도 저체온증은 정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추우면 몸에서 스스로 열을 내려고 몸을 움직이게 돼요. 안에서 근육도 미세하게 계속 쥐어짜고 있고 그러면 에너지는 이미 고갈이 됐는데 계속 이제 체온이 올라가면서 땀이 나면은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체온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자칫 인지하지 않고 있으면 정말로 저체온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다음 조치는 이제 어떤 수분을 조금 마른 걸로 닦아주고 이제 그 체온이 더 뺏기지 않게 해주면 되는데 그런 상태를 계속 지속하면 결국에는 계속 체온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저체온증일 때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대처는 뭔가요? 마른 수건으로 일단 물을 닦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따뜻한 음료 같은 것들로 속을 먼저 데워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 워터밤이나 바캉스에 가기 전에 예쁜 옷을 입겠다고 또 이 핏이 사실 중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남성분들도 많고 여성분들도 많고 무작정 굶는 거는 어쨌든 하루 종일 뛰어놀아야 되기 때문에 전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보다 건강한 근데 보다 좀 스피디한 다이어트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 급다라고 하죠. 급다이어트. 처음 들어봤어요. 네. 일단 그 아시다시피 무작정 굶으면 뭐 수분이랑 근육만 빠지고 또 요요가 잘 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더 잘 살찌는 체질이 되니까 그래도 급하게 내가 한 정말 3일 남았는데 살을 좀 빼고 싶다라고 하면 그래도 방법은 일단 3일 정도는 탄수화물이랑 나트륨을 굉장히 이제는 제한을 해주고 탄수화물이라면 밥. 면, 떡, 빵, 당 이렇게 그럼 먹을 게 없어요. 있죠. 야채, 고기. 고기. 네. 좋은 희망. 예를 들면 저는 샤브샤브 국물 간을 거의 많이 하지 않은 샤브샤브 이런 것들을 좀 권하거든요.
탄수화물이 없는 야채 고기 위주 아. 했을 때 그런 예를 들면 그런 음식들 위주로 뭐 두부, 닭가슴살 되게 많아요. 맛있는 음식들.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이제 드시면서 평소보다 물을 자주 드시면 이런 미네랄 같은 것들이 많이 보충이 되면서 몸 안에 어떤 수분에 대한 배출, 보충 이런 것들이 되게 원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종도 많이 빠지고 그리고 빠르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슬림해진 체형으로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살면서 급다를 해본 적이 뭐 보시면서도 아시겠지만 없습니다. 저는 그냥 행복하게 맛있게 먹자 네네. 주의인데 네. 근데 또 제가 기름진 거를 너무 좋아해요.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면은 기름진 거는 먹으면 안 된다. 네. 항상 채소 이런 거 위주로만 먹어야 된다. 근데 저는 기름진 걸 먹고 싶거든요. 음. 저 같은 사람은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 사실 우리가 살찌는 거는 그 기름기보다는 탄수화물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먹는 것의 40에서 50%는 그러니까 남는 탄수화물에 그 정도가 이제 지방이 되고 기름은 사실 내가 먹고 그 에너지 쓰고 남은 것이 한 2, 3% 정도거든요. 살로 변하는 거는. 근데 중요한 건 사실 콜레스테롤이나 염증 같은 것들 때문에 기름기가 안 좋은 건데 근데 이제 우리 영우님께서 다이어트를 못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할 방법은 당연히 있어요. 어떤 영양 성분을 먹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 중에서 우리는 탄수화물이 얼마나 우리 몸에 과할 때 나쁜가. 그게 이제 정제된 당이면 얼마나 나쁜가가 사실 전 세계적인 건강 이슈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 이제 나트륨. 이런 것들이 우리 건강을 해치는 가장 주범으로 가장 화두에 오르는 이런 것들인데 옛날에 우리가 이제 부모님 시대에는 영양실조라는 게 있었지만 지금은 영양 과잉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세대잖아요. 붓는 게 네. 이제 잉여칼로리 우리가 잉여칼로리라고 하는 건 당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탄수화물 많이 먹고 당을 에너지로 쓰고 남으면 일단 저장하잖아요. 네. 그럼 그 저장을 근육에다 해요. 그러면 1g 저장할 때 수분을 3g을 끌어와요. 그러니까 더 자기 몸집보다 3배를 근육에 저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종도 굉장히 많이 끌어안고 그 부종은 다 노폐물이니까. 그런 것들을 몸에 굉장히 많이 끌어안고 있으신 거예요. 뭐 코코넛 워터나 이런 뭔가 배출을 위한 어떤 행위나 활동 같은 것들도 많이 충분히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코코넛 워터요? 뭐 나트륨 배출을 좀 할 수 있는 사실 참외도 나트륨 배출을 좀 해줄 수 있는 것들 오이, 토마토 이런 거 그런 것들도 같이 조금 먹어주시고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저는 탄수화물에 대해서 조금 인지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저당 아이스크림, 뭐 제로 음료, 뭐 단백질 칩, 다이어트를 위해서 이런 것만 좀 쟁여놓고 네. 드시는 분이 있어요. 저같이 겉면을 먹는다든지. 근데 아무리 먹어도 네. 당류를 줄인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살이 좀 안 찌는 게 맞을까요? 제가 사실은 환자분들 보면서 이런 저당, 제로 이런 식품을 정말 싫어해요. 개인적으로도 싫어하지만 환자분들이 드시려고 해요. 단 것에 대한 갈망을 너무 못 끊으시니까 네. 이제 그거를 어쨌든 단 거 안 드시려고 이거로 대체해서 드시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당에 대한 어떤 당을 섭취를 하는 행위를 이제 끊는 것을 우리가 더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대체 감미료에 의존을 하게 되면 어쨌든 단 걸 계속 얘 때문에 위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습관을 고칠 수가 없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당이라고 하니까 칼로리는 당장 낮아지기는 하지만 사실은 뇌에다가 계속 단맛을 주입을 해서 인슐린에 대한 그런 저항성, 인슐린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런 인슐린에 대한 감수성을 더 교란을 시켜서 살이 더 잘 찌는 체질을 만든다고 해요. 그리고 요즘에 그 대체 감미료가 또 이슈가 되는 이유가 장내 세균 불균형을 굉장히 만든다고 하거든요. 장변역을 망가뜨리는 되게 주범이에요. 근데 이런 대체 감미료가 그런 장의 환경을 굉장히 망가뜨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본 것들이 너무 많은 게 아이스크림, 네. 술, 뭐 음료 웬만해서 다 요즘에 다 그 마케팅 포인트가 네. 제로잖아요. 네. 지금 큰 의미가 없나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 그러면은 네. 제가 여기에 여러분 제로 드시지 마세요라고 해도 네. 제가 혼날 만한 건 아닌 거죠. 그쵸. 여러분 제로 먹으면 안 된답니다. 네. 저는 선생님 믿고 오늘부터 네네. 음료조차 제로 안 먹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냥 콜라 드실 거예요? 네.
너 왜 이렇게 부었어? 어젯밤에 짠 거 먹고 자서 그래. 짠 거 먹고 나서 마셔주면은 전혀 정말 안 부어요. 붓기를 안 빼고 자면 살이 되는 건 아니에요. 혈당 스파이크라고 들어보셨어요? 제가 매일 맞아요 그걸. 안 아프세요? 저는 사실 짠 거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았던 이유가 저는 다음날 붓기 때문이었거든요. 너 왜 이렇게 부었어? 어젯밤에 짠 거 먹고 자서 그래. 막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붓기를 좀 걱정을 덜 할 수 있는 어떤 좀 건강한 섭취 요령이 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왜 잘 붓냐. 남성분들은 물을 대체로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자들은 사실 물을 많이 드시는 분이 그래도 남성분들보다는 조금 적거든요. 그리고 주로 이렇게 커피 같은 것들로 많이 물 먹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사실 이뇨작용이 더 있고 하니까 사실은 몸은 약간 수분이 부족한 상태가 돼요. 그랬을 때 짠 거 먹으면 수분을 안 뺏기려고 확 잡아 끌기 때문에 더 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집이랑 제 병원에 코코넛 워터가 있어요. 코코넛 워터. 네,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어. 짠 거 먹고 나서 코코넛 워터 하나 마셔주면은 전혀 정말 안 부어요. 왜냐면 칼륨이 많아서 나트륨을 배출을 시켜주거든요. 이제 저는 라면을 먹을 때에도 라면에 우유를 부어서 먹으면 안 부어요. 선생님 그래도 어떻게 라면에 저는 우유를... 그냥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라면 줘야 될 때 어쩔 수 없이 뭐 놀러 갔을 때나 이럴 때 저는 우유를 부어줘요. 잠깐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저녁에 우유 베이스니까 네. 까르보나라를 먹으면 네. 붓지 않겠네요. 아, 진짜? 아니 우유 베이스니까 저는 좀 단순한 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실 붓기 제대로 안 빼고 자면 그 붓기 다 살로 간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건 사실인가요? 붓기를 안 빼고 자면 살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빼고 계속 먹으면 살이 되는 거예요. 오, 네. 네. 그렇죠. 그게 잔다고 살이 되는 건 아니고 당이 수분을 끌어다가 같이 저장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과잉하게 먹으니까 남아서 저장했는데 내일도 저장할 거고 모레도 저장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남아있던 애들은 쓸모가 없으니까 계속 남아있다가 얘가 뭐가 되냐면 결국에는 지방이 돼요. 그런 정도가 되려면 얼마나 지나냐, 한 2주 정도 동안 내가 이거를 소모를 안 해주면 지방으로 전환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나는 이만큼 부었는데 이건 살 아니야 라는 게 아니라 일부는 내비두면 살이 되는 거죠. 근데 확실히 그 어떤 살 그런 부분도 굉장히 조금 전문적이시네요. 저는 비만 치료도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제가 방금 또 삐뚤어진 생각이 하나 생겼는데 혹시 하나 해도 괜찮을까요? 네. 이렇게 계속 선생님과 대화하고 텐션 쓰고 집 가면 배가 미친 듯이 고프긴 해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저녁에 뭘 먹으면 좀 괜찮을까요? 안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 저는 하루에 세끼까지 다 안 먹어도 돼요. 2끼 정도면, 그러니까 규칙적인 시간 안에 2끼 정도 먹으면 제일 좋은데, 경험을 해보시면 6시 정도 전에 저탄수화물의 어떤 음식을 먹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그 전날과 다음날의 체중 변화가 굉장히 커요. 저녁에 체중 재보세요. 네, 재요. 아침 저녁으로 재보세요. 재요. 그 아침 저녁으로 몸무게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 저나트륨 그리고 저탄수화물의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예를 들면 아까처럼 샤브샤브 네. 그런 거 먹고 나서 정말 다음날 몸무게 차이 진짜 크거든요. 이게 밤 11시 12시에 샤브샤브 집을 가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밤 11시면 안 먹어야죠. 왜 먹어? 아니 안 먹습니다. 안 저는. 먹어야 돼요. 네, 배고픔을 즐겨요, 그냥. 아, 네. 이게 사실 저는 러닝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 하세요, 러닝?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특히 여름철에 땀이 좀 많이 나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오히려 물만 좀 먹으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름에 그러면 이온 음료나 아니면 네. 식용 소금을 좀 따로 챙겨 먹어야 될까요? 아니,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저요? 하세요? 네. 저는 사실 네. 콜라를 사 먹어요. 아니, 사실은 저도 이제 의료인이다 보니까 생각을 해서 그렇지, 젊을 때 20대 때 저도 의료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 목마르면 뭐 주스 마시고 근데 그런 게 사실 더 목마르게 하는 거거든요. 갈증을 더 많이 나게 하는 행위인데 네. 일단은 땀을 많이 흘리면 땀은 짜잖아요. 다 나트륨이 섞여 있으니까 네. 땀을 많이 흘렸으면 이제 나트륨도 많이 빠져나갔을 텐데 거기다가 이제 물만 벌컥벌컥 막 진짜 2리터씩 마시면 네. 혈액이 묽어지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저나트륨 혈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물을 막 많이 마셨는데 막
막 구역질 나고 막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이런 증상이 많이 생긴다. 네. 그러면 전아트륨 혈증 가는 그 위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 얼른 이제 전해질 보충을 해야 되니까 사실은 이온 음료, 그러니까 이렇게 운동을 하시고 났을 때는 근데 이제 그런 이온 음료도 당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서 이제 반반 이거 번거로운 얘기인데 네. 반반. 반반. 네네. 아니면 반반 이렇게 섞으라고요? 아니면 물과 이온 음료를 좀 번갈아가면서 같이 마셔주는 게 좋고 요즘 젊은 분들은 잘 알고 계셔가지고 무슨 전해질 캔디 같은 게 있더라고요. 네네. 그런 거 물 드시면서 같이 그렇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질문이 또 배고픈 얘기인데요. 유난히 어떤 액티비티 네네. 아니면 특히 조금 이제 움직임이 많은 일이라든지 뭐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든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배가 고파지고 결국 과식을 하시거든요. 그럼 이러면 뭐 당연한 얘기지만 혈당이 더 오르는 거죠. 그쵸. 일단은 그 우리가 막 찬물, 물놀이 같은 거 하면 몸이 되게 평소보다 엄청나게 그 에너지를 소모를 시키는 거거든요. 물놀이 한 배 금방 꺼지고 배고프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뭐 진짜 많이 먹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생존에 대한 어떤 몸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당을 빨리 넣어줘라고 계속 뇌에서는 신호를 계속 보내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놀이 같은 것들을 하고 나면은 이제 급하게 쓸 에너지가 좀 필요하다 보니까 탄수화물 특히 빨리 막 라면, 막 피자, 빵 이런 것들을 막 갈구를 하게 되잖아요. 네. 막 수박. 거기 이런 가면 거. 무조건 먹잖아요. 그쵸, 무조건. 근데 이렇게 되면은 갑자기 그런 것들 이제 과식해버리면 에너지가 다 고갈되고 소모된 상태에서 빠르게 그 당같이 확 에너지를 올리는 거를 확 먹어버리면 스펀지처럼 그걸 확 흡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당이 정말 확 올라가서 혈당 스파이크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네,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기가 되게 쉬운 거예요. 제가 매일 맞아요 그걸. 네네네. 안 아프세요? 근데 네. 그럴 때 그러면 어떤 걸로 에너지를 좀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사실 탄수화물 중요하죠. 중요한데 너무 정제된 탄수화물들이잖아요. 뭐 면이나 막 수박, 단 거, 음료수 이런 것들은 너무 급격하게 혈당을 올리는 건데 너무 단순 당을 막 들이키는 것보다는 고기, 네, 야채.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식단처럼 야채 먼저 많이 먹어주고 그다음 고기 먹고 그다음 밥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계곡이나 이런 상황에서 바베큐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고기만 먹으면 살이 안 찌나요? 살이 덜 찌죠. 고기는 사실 살찌는 음식은 주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야채랑 고기는 배불리 드세요라고 해요. 그래요? 네네. 충분히 드세요. 뭐 그러면 저는 승산이 네, 네, 있을 네. 수 있겠네요. 사실 그 우리가 키토제닉이라고 하는 그런 다이어트도 있잖아요. 저탄고지. 그런 것처럼 고기를 많이 먹어도 살은 잘 안 쪄요. 네. 그래서 단백질은 보통 배출하기 때문에 남은 것들은 네. 탄수화물이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마음껏 먹어도 됩니다. 근데 항상 과한 거는 과유불급이니까. 그 방금 말씀하신 키토제닉이 조금 뭔지 구체적으로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키토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탄수화물을 완전히 배제한 식단을 얘기하거든요. 탄수화물을 쭉 끊고 주로 이제 지방질의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고기, 막 버터 이런 거 보면 살찔 것 같잖아요. 근데 오히려 지방을 더 연소하게 만드는 그런 세포 에너지 기전을 만들어요. 그래서 사실 되게 빠른 속도로 체중이 막 빠져요. 저탄고지를 하면.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저는 권장하지 않는 편인데 왜냐하면 이제 너무 고열량의 고지방식이만 탄수화물을 너무 극단적으로 제한하고 하다 보면은 대사불균형이 생기게 돼요. 나중에는 콜레스테롤도 너무 높아지고 그래서 이제 저는 한 3개월 정도 그 이상까지는 하지 마시라고 해요. 네. 어쨌든 다시 이제 오토밤이나 이제 그런 여름 축제 같은 걸로 이제 얘기를 좀 넘어오면 이렇게 하루 종일 물 맞고 놀고 되게 역동적으로 노는 다음 날에 네. 평소보다 몇 배는 더 힘들고 그리고 네. 아프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조금 뭐랄까요 많이 움직여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뭐 체온을 유지하느라 에너지를 써서 그런 건지. 둘 다 맞기는 맞아요. 둘 다 맞는데 더 결정타는 바로 그 우리 몸에서 안 보이게 계속 일하고 있던 그 체온 유지하는 그런 중추. 그 얘네들이 이제 쓰는 에너지가 이제 바닥이 났기 때문인데요. 네. 이제 우리가 추우면 체온을 지키려고 이렇게 막 떨기도 하지만 그런 현상이 없어도 안에서 미세 근육은 계속 이렇게 떨면서 열을 발생을 시켜요. 그러면은 이제는 이제 근육이 계속
떨면서 에너지를 쥐어짜냈으니까 다음날 뭔가 계속 노곤하게 아프고 피곤한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 근데 막 워터밤이나 축제처럼 막 이렇게 많이 움직이고 부딪히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더 근육 움직임이 많아지면서 젖산도 많이 쌓이고 그리고 막 부딪히고 하면서 미세 근육 그 미세 손상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 회복이 안 되면서 다음날 막 독감 걸린 것처럼 몸살 이런 것들이 생기기도 하죠. 근데 사실 네. 일상에서도 휴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맞아요. 네. 중요한 건 이렇게 여름 축제 같이 어떤 워터밤처럼 조금 신나게 놀고 그 다음 날에 바로 이제 출근을 해야 된다든지 네. 바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쌩쌩하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네네. 다음 날 피곤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네네. 어떻게 쉬어야 가장 좋은지 선생님만의 어떤 방법이 좀 있을까요? 일단 그런 축제 같은 것들이 끝나면 네. 당장 막 빨리 시원한 맥주 먹고 싶지만 네. 일단은 조금 이온 음료 네. 물이랑 같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술도 많이 마시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숙취에 좋은 게 아스파라긴산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가 막 황태 그리고 그 콩나물국 이런 네. 것들이 숙취에 좋은 이유가 그 성분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해장을 꼭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황태국이나 콩나물국 이런 것들로 해장을 하면은 훨씬 더 숙취해서 빨리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다음 날의 쌩쌩한 컨디션을 위해서 빠른 회복이 필요하잖아요. 네. 회복을 하기 위해서 어떤 미네랄 주사나 영양 주사를 맞으시는 네. 분들이 있어요. 네. 그것이 그 음식 섭취하는 것보다 더 도움이 될까요? 일단 흡수율에 대해서 흡수율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음식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빠르게 도움이 되기는 하죠. 그래요? 왜냐하면 수액은 일단 수액 안에 전해질도 딱 정말 필요한 만큼 그리고 거기 포도당도 정말 회복에 필요한 만큼 그런 어떤 농도가 잘 정해져서 들어가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어떤 그런 전해질 같은 것들 그리고 에너지 쓰느라고 다 소모됐던 비타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적절하게 다 섞여 있는 수액이면은 사실 너무 좋은 수액이긴 한데 하지만 뭐 사람이 수액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음식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네, 누구에게나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너무 힘들다. 회복하기 어렵고 밥도 먹기 힘들다. 그 정도가 되면은 수액을 맞으러 오셔야죠.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좀 질문이 네. 있는 게 저희가 그 다이어트 얘기를 조금 하자면 네네. 사실 요즘 많이들 하세요. 위고비, 어, 마운자로. 네. 근데 요즘에 천연 마운자로라 그래서 네. 그 삶은 달걀에 네. 뭐 올리브유, 후추 이렇게 네. 레시피가 요즘에 네. 유행을 엄청 하고 네. 있어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어떤 식욕 같은 것들을 이제 속이는 그런 것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효과가 있냐라고 하면 위고비 마운자로만큼 효과가 있지는 않겠지만 그런 되게 쓸데없는 식욕 같은 것들을 좀 잡아주는 것 그리고 포만감을 올려주는 것 그리고 인슐린 감수성을 더 좋아지게 하는 것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함께 실천할 만한 어떤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은 어쨌든 추천을 하는 입장이신 그럼요. 거네요. 네네. 그러면 그 추천을 한다고 하셨었잖아요. 네. 이게 천연으로 그 재료를 먹어서 효과가 네, 네. 있다라는 게 어떤 포만감 때문인 건가요? 아니면은 어떤 이유로 뭔가 천연 마운자로처럼 이렇게 효과가 있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우리가 위고비 마운자로라고 하는 약의 효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주로 포만감에 네. 대한 거잖아요. 실제로 올리브유랑 그리고 달걀의 어떤 그 단백질 아미노산이 실제로 그 포만감 호르몬 분비를 자극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당연히 약만큼 이제 되게 큰 막 그런 분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공복에 뭔가 먹고 싶을 때 이제 얘를 딱 먹어주면은 포만감이 다른 음식보다는 더 잘 들고 그리고 쓸데없이 당기는 식욕을 잠깐 잠재울 수 있고 이런 것들 그리고 단백질과 지방이 이미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혹시라도 뒤따라서 내가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은 탄수화물 흡수가 느려지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덕분에 네. 이 여름 그리고 네. 여름 축제 관련한 어떤 그런 걱정들은 다 오늘 이 시간 덕분에 사라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네. 같이 한 소감이 좀 어떠셨는지 한번. 아니 사실 긴장 많이 했는데 영호님 뵈니까 막 벌써 끝났나 싶어요.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저한테 지금 꼭 한마디를 해주셔야 된다면 전 지금 이런 라이프를 네. 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선생님께서 저한테 한마디를 하셔야 된다면 어떤 한마디를 해주실까요? 그냥 병원에 오세요 할 것 같아.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과학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의 틀을 화장창 깨버린다. 화장창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네,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